한국노동연구원 소상공인 자영업 포럼 때 발표한 내용인데요. 같이 오늘 공유 드리겠습니다. 요수는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그렇게 발달을 안 했어요. 프랜차이즈 본부에 해당하는 체인 수가 1324개밖에 안 돼요.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2배가 넘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5000개 가까이 되고, 우리가 인구는 적은데 프랜차이즈 본부는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가맹점은 비슷해요. 26만 개.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훨씬 크다. 외식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편의점을 보시면 작년에 374개 가맹점이 오히려 줄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5만 개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프랜차이즈 기업들끼리 이제는 포하다, 통폐합을 하자, 신사협정을 해가지고 줄이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우리는 뭐 줄이자 이런 얘기는 없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프랜차이즈가, 특히 편의점이 우량점 위주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일본은 왜 프랜차이즈가 인기가 없을까? 그러면 일본은 자영업이 프랜차이즈 중심이 아니라 독립창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도 시대부터 이 노렌아케라는 게 발달을 했어요. 밖에 붙어있는 이 발은 일본 가면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노렌이에요. 요걸 이제 와케, 나눈다, 쪼갠다는 뜻인데, 한 3년에서 5년 동안 이제 우리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면 그 점주가 봤을 때 너 그동안 이제 수고했고 이제 실력도 많이 올라왔고 하니까 하산하여도 된다. 그래서 너에게 우리 가게에 노렌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마. 본부가 분점을 내도록 승인을 해주죠. 전수 창업에 가까워요. 직영점을 여러 개 운영하던 데가 그 중에 하나를 떼준다든지 해서 이제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의 개인 매장을 이제 독립해서 출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서 이 노렌아케 문화가 에도 시대부터 일본 자영업의 근간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랜차이즈와 전수 창업을 합친 모델이에요. 같은 업종, 같은 메뉴에서 분점이 생긴다. 반은 분점 형태거든요. 브랜드를 같이 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동체 같은, 정말 끈끈하게 사제지간으로 얽혀져 있어서, 일본에는 지진, 화산 이런 재난이 많잖아요. 뭐 수제자 가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스승님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반대로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식으로도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본 고유의 어떤 독특한 모델로 발전을 해왔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노렌아케 창업 모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장점은 검증된 맛집, 전통 있는 노포의 노하우를 3년에서 5년 동안 체계적으로 전수를 해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거는 장점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자영업 강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 프랜차이즈들도 이런 거를 좀 차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코 이치방야, 여기는 노렌아케식의 전수 창업을 할 직원을 따로 뽑아요. 그 전형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 가게에서 일만 하지 않고 나중에 창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면 가게 창업하는 거를 이제 일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롯데리아는 10년 동안 일을 하면 직영점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출점을 할 때 우선권을 주는. 그럼 이제 단점은 뭐냐? 롯데리아처럼 이렇게 10년은 일을 해야지 전수 창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요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격 급하고 또 트렌드가 자주 바뀌고 이런 데서는 뭐 맛집이라고 해서 가서 3년 동안 했더니 이 가게가 이제는 트렌드에 뒤처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 자영업에는 일본식 모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떤 모델일까? 미국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3,500개, 가맹점은 한 45만 개. 이것도 이제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죠. 3억이 넘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다점포 점주들이 대부분이에요. 퀵서비스 레스토랑, 우리나라 지금 패스트푸드,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데가 전체 매장의 82%가 다점포 점주들이 운영하는 거다. 나머지도 다 50% 이상 되죠. 생계형 점주들은 잘 안 한다. 그래서 멀티 유닛 오너, 다점포 점주들이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55%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2개에서 5개 운영하는 데가 42.3%, 50개 이상 운영하는 대형 메가 프랜차이즈도 한 20% 가까이 된다. 근데 이게 점점 대형화되는 게, 2010년에는 2개에서 5개 운영하는 다점포 기업이 28,800개 정도였는데 10년 만에 37,000개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50개 이상 운영하던 게가 이제 162개에서 344개로 2배 이상 더 증가했다. 이 증가율이 보면은 초대형 메가 프랜차이즈가 더 많이 증가했죠. 초대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 이제 45,000개의 다점포 기업들은 한 가지 브랜드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로 운영을 한다. 다브랜드 다점포 기업이라는 거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얘기고, 다점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큰 다점포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있다. 이 메가 프랜차이즈의 다브랜드와 초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메가 프랜차이즈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미국에서가 1960년대부터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이 태동을 해서 생계형 점주 위주로 운영이 되다가 80년대부터 한 브랜드로 이제 2개 이상 여러 개 운영하는 다점포 점주들이 늘어나더라.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여러 브랜드로 다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다점포 점주가 늘더라. 그러니까 이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점점 더 다점포화가 될 거고 이 멀티 유닛이 멀티 브랜드가 레스토랑 산업의 미래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이 칼럼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가 프랜차이즈 태동기였거든요. 교촌치킨, BBQ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20년 지났으면 딱 우리가 지금 이 시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자영업이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은 이제 다점포 기업들이 많으니까 매년 이렇게 메가 프랜차이즈 순위를 매겨요. 99위까지. 이걸 매기는 이유가 저희가 다점포율을 매년 조사해서 발표한 이유랑 똑같아요. 당신의 프랜차이즈 제국을 좀 더 다변화하고 확장하려 한다면 빅 가이즈, 메가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어떤 브랜드로 추가 출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추가 출점을 하는 브랜드는 장사가 잘 되니까 트렌드에서 앞으로 잘 될 거다 싶으니까 늘리는 거다. 생계형 점주들한테도 메시지를 주려는 거죠. MPC 인터내셔널이라는 데가 10년 동안 부동의 1위였어요. 2010년에 1143개로 1위. 이때는 피자헛만 한 브랜드에 그냥 몰빵을 했죠. 2014년에는 1230개로 늘렸고 2017년에는 1478개로 늘렸죠. 그리고 2020년에는 1599개까지 늘렸는데 여기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파산을 했어요. 전체 피자헛 매장의 6%를 운영하던 피자헛의 초대형 점주였는데 그리고 웬디스라는 패스트푸드도 380여 개 운영했는데 여기가 망하면서 그러면은 1599개 매장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싶었는데 플린 레스토랑 그룹이 937개 피자헛을 인수를 했어요. MPC 인터내셔널 운영하던 웬디스도 194개나 인수하고 그러면서 이 매장들의 직원들의 고용이 다 승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자리 측면에서 직원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시사점이 있다 싶은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생계형 점주들이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 가게들이 망하면 직원도 일자리를 잃고 그 가게에 납품하던 식자재 도매상들도 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일감이 줄어드는데 미국에서는 다점포 기업들 간에 그냥 손바뀜만 일어날 뿐이지 지역 상권에는 전혀 타격이 없는 거죠.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이 기업화, 전문화 되면은 일자리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요. 올해 최근에 발표한 그 메가구글 랭킹에서 플린 레스토랑 그룹이 MPC 인터내셔널을 다 인수하면서 2355개로 이제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서죠. 미국에서 이제 2000개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캐롤스 그룹이 2위. 여기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캐롤스 그룹의 7월 16일 기준으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시가총액을 보니까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한창 잘 나갈 때는 한 1조 가까이 됐고 연매출이 1조가 넘어가요. 여기서 이제 고용 중인 직원들만 뭐 수천 명, 거의 10,000명이 넘어갈 거예요. 엄청난 고용을 또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메가 프랜차이즈가 발달하면은 직원들한테도 좋은 게 우리나라는 생계형 점주 밑에서 일을 하면 잘해도 최저임금, 못해도 최저임금밖에 안 되잖아요. 또 승진을 할 수도 없고 창업자가 점장이니까. 근데 메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이런 커리어 플랜을 제시를 해요. 너가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너의 커리어를 개발시켜 주겠다. 처음에는 막내 직원으로 시작하지만 경력을 쌓고 또 그동안 우리가 계속 너를 온라인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외식 전문가로 키워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장기 근무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데 장기 근속을 하면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점장을 넘어서 이제는 6개 매장 담당하는 구역 관리자, 또 30개 매장 담당하는 지역 관리자까지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 맥도날드 대표도 호주에서 맥도날드 알바로 시작했어요. 모든 산업은 고도화가 되고 발전을 하려면 이제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수 인재거든요. 근데 외식업은 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데려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낙후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수 인재를 우리가 유치를 하느냐? 자생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근데 메가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이런 모델이 있더라. 그러면 직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그
그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미국은 이런 메가 프랜차이즈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다점포 점주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서 미국 프랜차이즈 협회장도 저희가 지금 인터뷰 섭외가 돼 있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9월 10월 동안 특집 기사를 쓰고 연말에 저희 매경에서 이 한국판 MUFC를 앞으로 매년 열어볼까 해요. 우리나라 자영업도 미국처럼 전문화돼야 된다라는 아젠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정말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가맹점 뭐 본부 너무 많습니다. 2012년에 2,600개였는데 2020년에는 이제 5,600개라고 진짜 8년 만에 2배가 넘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본부는 늘어나고 가맹점도 계속 늘어났지만 2018년 이후 직영점은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메가 프랜차이즈는 얼마나 될까? 저희가 2014년부터 조사를 했죠. 2014년 말에서 2015년 1월 기준인데 저 이거 조사하고서 진짜 놀랐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다점포 점주들이 많구나. 특히 이때 이제 편의점이 한창 잘 되던 때라서 이때가 편의점이 3만 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CU는 100개 중에 40개가 이때가 리즈 시절이었죠. 지금은 다 반토막 났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브랜드별로 다 직접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다점포 현황을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했죠. 브랜드 대표들한테 직접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그래서 14년부터 7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해왔고 올해도 이제 8월 기준으로 나건우 기자랑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제일 많이 운영하는 사례를 또 이제 물어봤거든요. 막 10개 이상 운영하는 데들도 꽤 되더라. 특히 이제 오가다는 2019년까지는 3개 하는 데가 제일 많았는데 갑자기 1년 만에 12개가 됐다. 이 12개 하는 메가 프랜차이즈가 사람이 아니고 세라젬이라는 의료기기 회사예요. 세라젬이 보니까 자기네 주 고객층은 중장년층이잖아요. 건강에 관심 많은. 근데 보니까 오가다도 한방차 하니까 중장년층 고객이 많더라. 그래서 세라젬에서 1층에 오가다 매장을 내고 2층에 세라젬 매장을 냈더니 1층에서 한방차를 마신 중장년층 손님들이 2층에 이제 체험해볼 수 있게 쿠폰을 줬더니 올라가서 그거를 정말 의료기기를 체험해보고 구매 전환율이 한 1, 2% 가까이 나오더라. 그게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매장 전략으로 오가다를 이제 여러 개 내면서 이제 다점포 점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들도 프랜차이즈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화되고 있다는 거고, 이 다점포율이라는 말이랑 이제 개념을 저희가 만들어서 매일경제 용어 사전에도 등재가 되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프랜차이즈를 분석하는 하나의 툴이 됐고요.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뭐 다점포율 조사해서 발표할 정도로 다점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기존 점주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게를 여러 개로 늘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재구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점포율이 높다는 거는 자랑할 만한데 문제는 다점포율이 감소했을 때는 얘네가 발표를 안 해요. 이제 자체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어르고 달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7년 동안 발표를 해왔고요. 편의점을 보면 다점포율의 효과가 극명하게 나오는데 가맹점 수만 보면은 30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이번 2021년 이제 5만 개도 넘어섰는데 그러면은 이제 편의점이 유망한가? 2015년까지는 다점포 점주들도 다 추가 출점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다 이제 점포 정리를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편의점 가맹점 수와 다점포율이 반비례하는, 이거를 보면은 다점포 점주들은 가게를 여러 개 해보니까 이제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점포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생계형 창업자들이 인수를 해서 상투를 잡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다점포율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시장 전망이 다점포 점주들은 어둡게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편의점은 주춤하고 있다. 기사로도 써왔죠. 2016년부터 저희는 편의점 포화를 이제 경고를 해왔는데 편의점, 외식, 치킨 이런 것들의 다점포는 감소하고 가맹점이 늘어나서 투자형 점주가 떠난 자리에 생계형 점주가 상투를 잡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려를 계속 전해왔고요. 이런 거를 이제 매년 책으로도 전해왔습니다. 다점포율을 저희가 7년 동안 조사를 한 거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점포당 매출과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비례를 하더라. 이거는 이제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이 자영업 전문이신
오상봉 박사님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점포율과 점포당 매출이 비례한다는 걸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주셨어요. 다점포 점주들이 트렌드를 먼저 읽고 먼저 빠져나간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증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님들하고 같이 보고서로도 작성을 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는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라서 중기부의 이제 정책 담당자분들이 참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다점포 점주들 그들은 누구인가? 저희가 전국에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천안에서 서브웨이 3개 하시는 분, 대구에서 스트라이크 존 4개 하셨던 분, 울산에서 카페베네 5개 하신 분, 서울 경기에서 피자 4개 하신 분, 또 저희 안대현 점주님 저희 유튜브 대문에 나와주셨죠. 뭐 주점 한 17개까지 하셨나요? 16개. 그리고 이제 김간에 5개 하신 분, 브레덴코 6개 하신 분, 스무디킹 3개 하신 분. 이분 자매죠. 이런 분들의 이제 연 수익률이 한 30% 가까이 되더라. 제가 그래서 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다점포 점주분들 인터뷰를 했던 이제 종합을 하면 일본은 장인 정신 노포를 또 계승하고 전수 창업하는 모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 된 가게들도 많고 또 미슐랭 가이드가 본고장인 프랑스보다 더 많아요. 3스타 받은 가게들이 미식가 접객의 나라가 됐고 미국은 독립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위주로 근데 그게 정말 기업화 산업화가 돼서 메가 프랜차이즈들이 점점 더 초대형화 다비 브랜드화 되고 있다. 맥도날드, 서브웨이 같은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들을 자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발에 채일 만큼 이제 출점을 해서 수출 산업이 됐다. 프랜차이즈가.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막 노하우가 전수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막 대형화가 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것도 아니고 자체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뛰어들었다가 많이 망하고 프랜차이즈는 먹튀하기 바쁜 정말 자영업 후진국이다. 그래서 일본은 작지만 강한 가게들, 노포들, 미국은 대형 프랜차이즈들 이런 전략이고 우리는 약소 가게들, 생계형 점주들이 너무 많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 포화도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한 20% 가까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게 줄은 게 망해서 줄은 거죠.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 평균 통계를 보니까 자영업자들 한 1억 200만 원 정도로 창업을 하더라. 그 1억 200만 원에서도 자기 돈은 7,500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한다. 정말 영끌해서 한다. 충분히 돈을 모아서 노하우를 쌓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은퇴하고 바로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과도한 창업 비용이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심각한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50대 이상이다. 근데 앞으로 자영업은 점점 더 기술집약적 산업이 될 텐데 배달앱, SNS 이런 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제는 장사를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분들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온 솔루션들은 다 성공적이지 못했다 싶은 게 일단 프랜차이즈는 장사 노하우는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사실 노하우 가르쳐준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서 이제 납품해 준 거죠. 오픈하고 나면은 가게가 잘 되든 안 되든 사후 관리도 적극적이지 않고 물류 마진 폭리만 취할 뿐이다. 비용 상승 문제를 일으켰고 협동조합은 비용은 낮춰주겠다고 해서 뭐 공동 구매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비전문가들의 연합이다 보니까 노하우 전수는 또 제한적이었다. 또 나머지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매경의 신사업으로 저희 창업직서를 좀 발전시켜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비용도 절감시켜주면서 노하우는 전수해주는 이런 솔루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오픈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점점 많아지는데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저 공실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온라인 모바일로 소비를 하니까. 근데 누군가는 저 공실을 채워서 창업을 해야지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계형 점주들한테 창업하라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누가 채울 것인가? 저는 투자형 다점포 점주들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게 기존에는 자영업이 포화 상태였으니까 생계형 점주들과 파일을 나눠 먹는 경쟁 구조였다면 지금은 공실이 늘어나서 그냥 비어있는 가게를 채우는 것 뿐이거든요. 생계형 점주들을 그동안 우리는 보호만 했는데 미국처럼 투자형 다점포 점주들도 제대로 정말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을 하고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자. 메가 프랜차이즈 산업을 좀 육성을 해보자. 메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우리도 이제 자리 잡으면 그런 커리어 플랜을 제시할 수 있다. 외식 전문가들을 육성할 수 있다. 이분들이 자영업의 일타 강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있고 보급형 백종원이 될 수가 있다. 일본의 전수창업 모델도 좀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자영업의 전문화를 꾀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을 보면은 생계형 자영업자 1세계 그냥 몇몇 장인형 좀 장사 잘하는 고수분들이 그냥 골목 상권에서 이제 잘 나가는 맛집으로 지금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들이 그냥 만만하게 보고 골목 상권을 막 침해를 했어요.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 1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제 다점포 점주 또는 다양한 자영업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모델들이 다양화되고 자리를 잡으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여기에 고용이 될 수가 있다. 직접 독립 창업하는 거는 장인형 정말 실력 있는 자영업자들만 하고, 생계형 점주들이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장사를 배우고 나와서 장인형 점주가 될 수도 있죠. 요렇게 일본의 전수 창업과 미국의 기업형 점주의 모델을 한국에 맞게 좀 혼합해서 한국형 자영업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 중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조만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트렌드만 전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의 모델도 연구하고 있고, 또 성공한 점주분들 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또 실패한 점주분들 보면서 이분은 왜 실패했을까, 그런 문제의식들을 갖고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창업직설 구독해 주시고 계속 봐주시면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나라 자영업을 좀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생각, 의견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의견을 수렴해서 제 마음대로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